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에도 함께 해주신 정권교체 올인, 경기도당의 올인, 민병덕 경기도당 위원장 출마 선언에 함께 해주신 우리 기자 여러분과 그동안 경기도를 다니시면서 경기도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던 우리 민병덕 의원과 함께 하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왜 민병덕 의원이 경기도당 위원장에 출마했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경기도민들에게 알리고 또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순서는 먼저 경기도당 민병덕 경기도당 위원장 후보의 출마 선언과 출마에 관한 다양한 질의응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민병덕 국회의원의 경기도당 위원장 출마 선언이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좀 늦게 선언을 하죠. 이미 선거운동은 진작하고 있으면서 이런저런 조율 과정을 다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의 힘으로 정권교체를 이뤄내겠습니다. 민병덕이 100만 민병대와 함께 경기도에 올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가장 준비된 후보, 가장 잘한 후보, 저 민병덕이 경기도당 위원장 출마를 선언합니다. 경기도의 힘으로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 민주당의 심장, 경기도당에 올인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 정권의 국정 실패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현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채 무능과 무책임의 연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 침체, 사회적 불안, 그리고 국민의 기본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현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국정 실패를 바로잡고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겠습니다. 저 민병덕 윤석열 검찰 정권을 반드시 끝장내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민변 변호사와 철원의 국회의원으로서 검찰 개혁에 앞장서서 싸워왔습니다. 이제 윤석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범 이종호, 그리고 삼부토관, 이 경제공동체의 비리를 파헤쳐 무능하고 무도하게 윤석열 정권을 하루속히 끝장내겠습니다. 정치의 근본은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안정을 통해 국민이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저 민병덕은 민생 문제 해결에 누구보다 강점이 있습니다. 코로나 손실보상과 금리 인하 3법을 해낸 진정한 민생파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먹사리즘을 중심으로 한 민생 정책을 통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적 성장을 이뤄내겠습니다. 경제가 곧 민생이며 성장 회복과 지속 성장이 바로 민생의 핵심입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당원 주권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주인은 바로 당원입니다.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저의 권한 범위 내에 안양에서 풀뿌리 전당원 대회 2차례 개최, 투명하고 공정한 대의원제의 구성, 그리고 공개 토론을 통한 지방의회 의원의 공천권을 당원의 집단 지성에 맡기는 등 이미 당원 주권을 실천해온 저 민병덕이
당원 중심의 경기도당을 만들겠습니다. 당원 주권 강화를 통해 당원의 공천권을 보장하고 권리당원 협의체의 출범, 당원 주권국의 신설, 당원 소통 플랫폼 구축 등을 확실히 시행하겠습니다. 당원의 청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당원 교류 활동을 지원하고 지구당 부활뿐만 아니라 당원 정치토론학교를 통해서 당원 정치토론학교를 경기도 동서남북 각 권역별로 개설하여 당원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승리가 대한민국의 승리입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정치의 축소판이며 경기도에서의 승리가 곧 전국적인 승리로 이어집니다. 경기도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2026년 지방선거와 27년 대선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저 민병덕은 경기도당 위원장으로서 2026년 지방선거 앞선과 언제 있을지 모르는 대선 승리를 통해 반드시 정권 교체를 실현하겠습니다. 승리의 전사 100만 민병대, 저 민병덕이 만들겠습니다. 경기도에서 100만 권리당원 민병대를 육성하여 차기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지난 22년 대선에서 경기도에서 46만 표를 이겼고 보울경에서 98만 표를 졌습니다. 결국 총 24만 7,077표 패해서 정권을 뺏겼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에서 더 이겨야 됩니다. 차기 대선에서 경기도당 100만 당원의 힘으로 100만 표 이상 이기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정권 교체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부울경의 98만 표 열세를 커버해야 됩니다. 100만 권리당원 민병대를 육성해서 경기도당의 뿌리를 더욱 튼튼히 하고 정권 교체를 위해 그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경기도에서 100만 표 이상 승리해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겠습니다. 그 길에 저 민병덕이 앞장서겠습니다. 경기도당을 혁신해서 경기도민에게 효능감 있는 정책으로 다가가겠습니다. 경기도당의 정책 역량 강화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정책을 실천하고 일반 지지층을 확대하겠습니다. 경기도청과 협력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실천하겠습니다. 60개 지역위원회의 주요 공약을 총괄 관리하고 당정협의회 정례와 중앙당과 경기도 간의 정책 연계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정책 협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정책 역량 강화를 통해 도당 내 경기 민주연구원을 설립하고 도당 정책실 기능 및 인력을 확대하겠습니다. 경기도형 기본사회 모델을 제시하여 경기도민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겠습니다. 지방의원 지원에 앞장서겠습니다. 경기도민의 민의를 적극 대변하고 일 잘하는 지방의원 지원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우수 지방의원에 대해서 표창 그리고 공천 가산점을 반영해서 지방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 지원관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지방의원이 의정활동 및 대여투쟁 과정에서 송사가 발생할 경우 경기도당이 법률 지원을 함으로써 지방의원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민주당의 심장 경기도당에 올인하겠습니다. 저 민병덕은 다른 후보와 달리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경기도당에 올인하겠습니다. 원내수석, 정책위 간사 모두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던 정책위 수석 자리도 내려놓았습니다. 오직 경기도당에 모든 것을 쏟아붓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경기도당 운영에 있어 확실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제시한 새로운 비전인 당원 주권과 기본사회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당 100만 당원의 힘으로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
밥 깔고 소 키우는 농부의 심정으로 경기도당에 올인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겠습니다. 저 민병덕은 이재명 대표의 평생 동지입니다. 민병과 참여연대에서 검찰개혁 변호사로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했었습니다. 성남시장, 경기도시장,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서 억강부약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이재명 대표와 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준비하는 숨겨진 보석 같은 평생 동지로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다가오는 2027년 대선 승리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 동지 여러분입니다. 당원의 주권 의지가 제대로 발휘되도록 더 유능하고 더 혁신하고 더 준비된 경기도당을 만들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고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열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그 길에 경기도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그 길에 저 민병덕이 앞장서겠습니다. 경기도의 힘으로 정권 교체하는 그날까지 저 민병덕이 경기도에 올인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라 믿고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원 주권과 정책정당의 무기로 100만 당원과 함께 2027년 이재명 대표와 함께 기필고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굳은 출마 선언이었습니다. 출마 선언과 관련해 민병덕 후보에게 질의가 있으시면 소속사를 밝혀주시고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시스 이병희 기자인데요. 저는 첫 번째로 다른 후보님들과 다르게 의원님께서 내세우시는 좀 차별점 같은 게 있으신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좀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긴 한데 도당 선관위랑 다른 후보님들과 좀 정리를 하시긴 했지만 그 후보 등록에 조금 늦으셨던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이 해프닝 관련해서 좀 어떤 입장이실지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을 할까요? 예. 후보 등록 늦은 이슈와 관련해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당 규정에는 후보 등록 시간을 주고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늦을 때에는 가능하다라는 게 있고요.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제 5시까지 어젠가 그젠가요? 그제 5시까지인데 저희가 2시에 이미 기탁금을 다 송부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류가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이다 보니까 서류를 전달하러 가는 과정에 저희 직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래서 15분 정도 늦게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 9시에 공교롭게도 또 이제 모든 등록이 마친 상황에서 9시에 선관위가 열리기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는 이미 2시에 기탁금이 송부돼 있고 그리고 이제 교통사고 났다라는 증거를 제출해서 15분 정도 늦은 거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 부득이한 사유에 예외 조항을 적용해서 실은 아무런 문제 없이 등록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선관위 열리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페북에 쓰고 그것을 이제 기자님들께서 보시고 기사화 시키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과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모두 당원 주권을 유엔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원 주권을 제가 있었던 안양에서 10년의 정치 과정 속에서 저는 10년의 경선을 했는데 그때 있었던 저희 민주당이 부끄럽지만 현실인 지역위원회의 비민주적 절차들을 제가
계속 겪었고 그 부분들을 저는 제 권한 범위 내에 안양 저희 지구당에서 지역위원회에서 반드시 고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미 당원 주권과 당원 주권과 관련해서는 이미 다 실천을 했다. 최근에 들어서 당원 주권 하는데 저는 그 내용들을 제 권한 범위 내에서 이미 3가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활자로서는 아니고 제가 말로 써 있는데요. 풀뿌리 전당원대회를 이미 2번을 했다. 풀뿌리 전당원대회는 대체로 당원 총회와 같은 것인데 당원들 권리당원 전체의 15% 정도가 체육관에 실내 체육관에 모여서 당원들의 말씀을 듣는 그런 과정을 2번이나 거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대의원 제도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어떤 당원인들은 대의원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십니다만은 대의원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대의원 제도 운영의 문제였다. 대의원 제도를 저희는 가장 투명하고 그리고 공정하게 대의원을 구성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의원 관련해서 저희는 8일간 공모를 했고 그리고 플래카드를 붙였고 문자를 다 보냈고 심지어는 모든 당원들에게 대의원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대의원이 되고 싶은 이유를 저에게 짧은 동영상이나 글로 보내주시면 그것을 전체 권리당원에게 홍보해드리겠다고 한 이후에 그 권리당원들에게 모두 다 홍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당원들의 추천에 따라서 그 순서에 따라서 대의원을 정확히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 대의원의 명단을 전 권리당원에게 모두 공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의원 명단이 대체로 지역위원회 권리당원들에게 비밀인 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회 명단이 국민들에게 비밀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되듯이 대의원제 권리당원이 뽑은 대의원들의 명단이 비밀인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당원 주권의 핵심은 당원들이 우리의 후보를 뽑는 것이라고 할 텐데 그 과정에서의 기회의 제공, 정보의 제공이 충실해야 된다라는 지점인데 그거 관련해서 저는 2022년도에 시의원, 도의원 공천과 관련해서 공개 토론을 통해서 그리고 그 공개 토론 과정을 모든 당원에게 동영상으로 보내드려서 그것에 따른 투표와 의견들을 들어서 공천을 했고 그 공개 토론을 위해서 1년 전부터 정치 토론학교를 한 번에 4시간씩 13차례에 걸쳐서 제가 모두 참관하면서 그 과정을 모두 지켜본 상태로 했다는 것. 즉 당원 공천을 당원들의 집단지성에 이미 저는 맡겨서 실현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정리를 하면 당원 주권을 구호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진 권한 범위 내에서 이미 당원 주권을 실현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에게 경기도당의 권한을 주면은 경기도당 전체에서 당원 주권의 구체적인 메뉴를 가지고 이것을 실현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후보들도 이것을 이미 실현한 사람은 없다. 본인들이 하지 못한 것을 더 큰 권력을 주면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랑 큰 차별성을 가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저는 정책 정당을 반드시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당은 정책과 관련된 기능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경기 민주연구원을 통해서 오로지 경기도당만이 지금 보여줄 수 있는 민주당의 효능감 있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중앙당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매를 버는 것이긴 하지만은 민주당의 효능감 있는 정책들을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수도권의 곳은 집행 권력과 의회 권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기도입니다. 그 경기도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이렇게 해결한다. 기본사회는 이렇게 고도화한다. 라는 그 구체적인 내용과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여드리겠다는 것이고 이것이 다른 후보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구체적인 정책 역량을 가진 민병덕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의 가장 큰 다른 차이점이 뭐냐면 제가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저에게 원내수석을 제안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제가 거절하고 경기도당을 위해서 올인하겠다는 겁니다.
그 올인이 다른 분들하고는 차이일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른 또 질의. 중부일보의 신담행자라고 하는데요. 그 당원 주권 관련해서 지구당 부활하겠다고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내용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구당과 관련해서는 과거 오세훈 의원이 폐지를 했는데요. 저는 그것은 곡을 바르게 하다 보니까 직을 지나쳤다라고 봅니다. 저희는 정당 민주주의 국가인데 정당 활동이 너무 위축되어 있습니다. 정당인이면은 들어갈 수 없는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독재 시대에서나 있는 정당 활동을 매우 위축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지구당을 없앰으로써 경기도가 법정단체이고 그 밑에 지역위원회별로 있다 보니까 지역위원회 활동이 너무 위축됩니다. 그래서 지구당별로 지역 활동을 하게 되면 후원금 제도도 있고, 그리고 많은 다른 활동들을 하게 되면 훨씬 지역 활동들, 지구당 활동들, 당 활동들이 활발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까지 그것이 되고 있지 않은 이유들은 저는 솔직히 현역 의원들의 어떤 기득권적인 측면이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줄곧 지구당의 부활을 주장해왔고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특히 원외 지역위원장들의 강력한 요구인 지구당 부활은 이 지구당 원외 지역위원장들을 위해서는 지구당을 부활해서 독립적인 회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후원금을 받아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뿐만 아니라 도당에서 아픈 손가락을 더 보살피듯이 패인 구멍을 메꾸고 도로를 가는 것처럼 원외 지역위원회를 철저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얘기. 예, 시대일보 이동화 기자인데요. 출마 선언문하고 발표하시면서 워딩하고 다른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좀 의미 있는 부분 같아서 그걸 여기 출마 선언문에는 2027년 대선 승리라고 했는데 워딩하실 때는 언제 있을지 모를 대선이라고 하시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그 어떤 의미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미세한 것을 잘 파악해 주셨어요. 미세한 것을 잘 파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예정된 일정으로는 27년 대선이 맞죠.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우리 당원이 바라는 것, 그리고 저는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의 국정 운영, 이것이 과연 맞느냐에 대해서 매우 심스러워하고 있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2024년 총선 결과인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대로 계속 진행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서 옳은가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최혜령 사건이라든지 도이치모터 사건이라든지 특히 삼부토건과 관련된 2023년에 있었던 내용이죠. 삼부토건과 관련된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올바로 해명되지 않으면 저는 조기 퇴진을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언제 있을지 모르는 대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다른 기자님들 질의 더 있으신지요? 예, 없으면 이걸로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마무리 받아야 예. 제가 두려운 것은 저희 아이들이 셋인데, 제가 막내가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동안이 맞죠? 그래서 제가 안양 동안 갑 출신인데요. 근데 그 아이들이 40 정도 돼서 이 사회를 자기네들이 주도해 나가는 이 사회가 됐을 때, 저는 마실 물도 마음 놓고 마실 수 없고, 공기도 마음 놓고 마실 수 없는 환경, 그리고 매년 쌓여지는
역대급의 기후변화, 그리고 미사일이 계속 날아다니는 그러한 안보 환경, 양극화가 너무 심화돼가지고 미래를 포기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이상한 범죄들을 저지르고 그런 세상이 왔을 때 저희 아이들이 아버지가 몇 선 국회의원을 했다, 어떤 자리를 차지했었다 라는 것을 가지고 뿌듯해할 것인지 아니면 부끄러워할 것인지, 이것이 저는 두려운 바입니다. 저희가 지금의 우리의 근본 문제, 그리고 곧 닥칠 우리의 근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그저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정치인이 된다면 저는 반드시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러움의 대상이 될 거라고 보고, 그것이 가장 큰 걱정이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원직을 할 거고, 제가 도당위원장이 되는 것도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 더 다가설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공교체 올인 경기도당의 올인 우리 민병덕 경기도당 위원장 후보 출마 선언에 함께해 주신 우리 기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출마 회견을 위한 기자 회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